나는 솔로 25기 2화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는 출연자분들의 직업이나 뭐 나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화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예고편에도 나왔듯이 영식님이 되게 강력하게 어필을 합니다. 사회성이 제로인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영수님이 MC 기질이 좀 있나 봐요. 분위기를 이끌려고는 하세요. 뭐 자리도 막 지정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영식님이 탁 와가지고 나 여기 앉으려고 그랬는데 상철님이 근데 영식님을 몰아냈어요. 영철님이 뭐 누가 안 데려나가나? 그러니까 영철님도 자기가 나가고 싶은데 싶으니까. 그분도 약간 쭈뼛쭈뼛하는 타입 같아요. 눈치 보는 타입. 근데 이제 영식님이 내가 나가야겠다 그래서 탁 데리고 나갔어요. 여자 보기 어떠세요? 직진 좋아요. 처음에 약간 허세가 있는 분이 아닌가 했는데 자기 허세를 지켜요. 돌직구다. 나는 뭐 직진한다. 나는 상남자다 하는데 상남자답게 해요. 누가 봐도 저 사람들 관심 있고 미경님 본인도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되게 용기가 있는 포인트였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여자 저 여자한테 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제 한 명한테 확실하게 하니까 다른 여자분들도 좋게 봤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식님이 1화에서 고기 먹으면서 얘기했을 때도 느꼈는데 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잘 들어주시기도 하고. 자기 얘기를 하기 바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과인데 말을 하고 싶은 건 나니까 막 내 얘기를 먼저 할 수가 있는데 그분 대화하는 걸 보면 상대의 얘기를 먼저 끌어내요. 공감대를 찾아서 상대가 한 얘기에 맞춰서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를 찾은 거죠. 여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 부담스럽지 않게 얘기 잘하고 나는 원래 이렇다. 나는 마음에 있어서 하는 거다. 하니까 약간 미경님 얼굴이 이제 상기되면서 부끄부끄 하는 연애에 대한 센스가 좀 있는 사람 같아요. 남자가 봐도 좀 멋있다. 사실 시작하자마자 영식님이 한 명을 찍었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경님하고 설사 안 될지라도 다른 여성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한 명만. 이렇게 진실성 있게 가서 잘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한 3일차쯤에 잘 안 돼가지고 관심을 돌렸어. 근데 그 여자가 미경님한테 관심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왜 안 되니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좀 진실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뒤에도 이제 영철님이나 이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나갔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하는 포인트가 되게 크거든요. 뻘쭘한 상황에서 저 남자가 용기 있게 나를 찍었어. 그리고 데리고 나갔어. 나한테만 지속적으로 했어. 어깨가 막 올라가죠. 자존감이 올라가는. 자존감을 올려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영철이 형이 이제 밑밥을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식이 형이 그걸 받아 먹었어. 데리고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단 말이야.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 막 해요. 자기를 찍었던 여자들을 한 명씩 데리고 나가는데 영자님부터 처음부터 데리고 나가잖아요. 네. 현숙님 성격이 좀 나와요. 현숙님이 옥수님한테 우리 자러 갈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포인트죠. 현숙님 입장에서는 좋진 않겠죠. 다른 여자를 데리고 나가니까 불편하겠죠. 사실 현숙님이 포커페이스가 잘 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뭐 현숙님도 데리고 나가고 미경님도 데리고 나가고 했는데 현숙님이 말로는 뭐 괜찮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 괜찮은 것 같고 영자님은 그분은 진짜 괜찮을 수가 있는 게 인기가 많았다고도 했고 영수님은 자기한테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 명은 딱 있단 말이야. 심리적 안정감이 있지. 인간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 중에 누군가 나한테 어쨌든 호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자존감이 떨어지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떠세요? 자기소개도 하기 전에 여자 3명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네. 마냥 좋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영식님하고 완전 비교가 되잖아요. 한 명만 알아보는?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저 남자가 저 여자를 데리고선 둘이서 얘기를 한다. 다 보잖아요. 간 보는 건 맞잖아요. 간 보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 3명이 영철님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예. 첫인상? 그거에 대해서 고마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제가 이제 안소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커플이 되려면 한 명하고 밀도 깊게 하는 경우가 잘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영식님처럼 하는 게. 영철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성공률이 길게 봤을 때는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철님이 둘이 데이트를 할 때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막상. 현숙님한테도 말 실수할 뻔하고 용자 얘기? 그거는 이제 잘 넘어가긴 했는데 미경님이 영식님에 대한 호감도가 10% 상승, 5% 상승. 그리고 둘이 뭔가 공감대를 찾았어. 대화의 목적이 나오거든요. 영철님이 3명과 한 대화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인기 관리? 겉도는 얘기? 네, 겉도는 얘기. 그러니까 나 찍어줘서 고맙어 하잖아요. 근데 그 찍어준 게 내일도 찍어줄까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취미가 어때요? 이래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별 의미는 없는 행동이었다. 이 사람은 간 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만 저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나르솔로 애청자로서 분석을 해본 결과 영식님처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명이랑 얘기를 해도 나중에는 한 명만 알아보겠다
하고 나머지를 정리를 해준다면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분들은 안 그러더라고. 끝까지. 이런 분들 성향 자체가 한 명한테 잘 안 하더라고요. 지금 말하니까 이제 알겠다. 처음에 이렇게 알아본 다음에 점점 좁혀가가지고 이제 한 명한테 딱 가면은 정석적인 건데 지켜봅시다. 며칠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두 번째 날. 만약에 셋째 날에도 막 세 명하고 데이트하고 이러면 좀 아니라 이거죠. 네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셋째 날 이후에도 이런다. 그러면은 뭐 24기 광수랑 똑같은 거죠. 뭐. 네. 참고로 제가 이제 24기 광수님 책을 샀거든요.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뭐라고 써있는지 궁금했어요. 뭔가 인상 깊은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관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영철님이 마음을 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제 생각대로 계속 간만 볼 것인가. 영철님하고 상철님이 또 비교가 돼요. 여기서 조용히 새벽에 곰돌이 인형 갖고 나와가지고 감상하면서 이렇게 웃는 게 되게 보기 좋았어요. 저 사람은 되게 좀 신중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마음 표현해 준 거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할 줄 알고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어깨도 넓었고. 그날 밤에 또 이제 영식이 형이 정말 잘한 게 하나 있었죠. 미경님 인터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드라이기로 옷을 말려줬잖아요. 네. 저희가 그거 보면서 뭘 얘기했었죠?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 생색을 낸다. 그럼 좀 깨는 거였어요. 네. 영수 형이 약간 그래요. 나 너 도와준다. 내가 너 해줄게. 그러니까 아빠 소리를 듣는 거예요. 도와줄 거면 그냥 무심하게 툭 도와주던가. 그러니까 상대의 고마움을 없애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생색을 낸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도와주고 생색 내는 건 자기 자유인데 내가 뭐 요리해줄게 뭐 해줄게 이런 멘트를 자꾸 치는 게 마이너스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영식이 형은 어떻게 하나. 만약에 이걸 말 안 한다. 둘이 잘 됐을 때 이거 봤으면 와 그냥 폭풍 눈물을 흘리고 더 감동했을 거지만 솔로 나라니까 어필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는데 드라이기로 말렸는데 이거 다 말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센스 있게 네. 듣는 사람 안 부담스럽고 음. 생색도 적당히 내고 음. 내가 뭐 해줄까? 너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 정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를 말 안 해도 센스껏 발에다 줄 때도 과하게 막 말 걸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발에다 주고 안녕? 하고 딱 들어가고 정말 정석적으로 그래서 이 형님 좀 연애 공부 좀 했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이대로 가면 뭐 거의 미경님 취향이 영식님이 아니지 않고서야 큰 마이너스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수형 얘기를 이어서 해보면 다음날 밥을 해줬잖아요. 보통 밥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커플 성사 가능성이 적긴 해요. 아 그렇네요. 24기만 봐도 영호님 음. 영호님 그렇게 착하고 좋고 배려심 좋은데 요리만 해주시다 가셨고 최근에 했던 10기 정숙님도 밥만 하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만큼 시간을 사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 챙겨야 되고 영수님은 사람 자체가 좋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데 영자님한테 사실 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영자님은 안 먹었어. 아무 의미도 없는 행동을 한 거죠. 다른 여자분들한테는 어필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까지는 요리사 느낌이 아닌가. 영자님이 굉장히 여우예요. 왜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영자님은 무조건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안다는 전제예요. 갑자기 어슬렁어슬렁 오더니 맛있었다면서요? 이러니까 저 같으면은 뭐지 그랬어?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튕기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영수 형님은 거기서 이제 또 바로 해줄까? 이래요. 이 사람은 내가 가면은 해줄 걸 알 거죠. 그리고 또 영수 형은 절로 보내놓은 다음에 플러팅을 좀 살짝 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상철이 형 어땠어요? 영자님이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손을 댔는데 손 등으로 대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오 했죠. 먼저 여자가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자는 것 자체가 이제 100% 플러팅 아닙니까? 네. 영수님 보내놓은 다음에 둘이서 막 얘기하면서 교감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상철님은 영자님한테 관심이 별로 없나 봐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관심이 없더라도 느낌적으로는 알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호감을 표시하려고 한다. 아니면 내가 얘랑 좀 잘해볼까? 해가지고 더 이렇게 진전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절제를 한 거죠. 딱 손등으로. 나는 너랑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덥석 잡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낯설 사귀도 이미 본 상황이거든요. 10기 영식님 나온 편? 그것도 이제 저희가 리뷰할 건데 여자 손잡고 싶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깍지까지 꼈겠죠. 네. 상철님 같은 경우에는 손등 딱 하니까 오히려 영자님이 서운해하는 그러니까 영수님한테는 절대 그런 행동 안 하는데 더 배려심이 있다고 느낀 게 다리를 피해줬잖아요. 저는 그냥 상철님이 영자님한테 관심이 없어서 간 줄 알았어요. 관심이 엄청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도 자리를 비켜준 게 매너가 있는 행동이죠. 왜냐면은 영수님이 영자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얼핏 알지 않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영자님이 어프로치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알 텐데. 자기한테. 네. 그러니까 거기서 눈치 없는 사람들 뭉개고 있는단 말이에요.
24기 영식 보세요. 영호가 목순이랑 하려고 했는데 계속 옆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거지만 상철이 형도 영자님하고 잘 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비켜줄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신중하고 배려심도 있고 센스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를 했잖아요. 네. 직업들이 다 나왔어요. 일단 영수님 얘기해볼까요? 성악가기도 하면서 보험 쪽에서 일해가지고 능력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사는데도 아무데도 살아도 상관없고 말하시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은 영업 잘하실 것 같아요. 괜히 그런 행동이 나온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중요한 게 연봉이 막 4, 5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내년의 목표는 월급 1억이다. 그럼 연봉이 12억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영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어필 포인트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어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와 이런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 리액션이 없었어요 생각보다. 네. 이게 약간 여자 남자가 다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고 하면 능력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호감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자들한테는. 호감이 바탕이죠. 남자는 여자 외모 보고 여자는 남자 능력 본다. 사실 그런 프레임이 좀 있었잖아요. 나는 솔로가 그걸 많이 깼죠. 의사분들이 나왔는데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나는 솔로에서. 고소득 직업이 아닌데 뭐 외모가 괜찮거나 뭐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커플 성사율이 높단 말이에요. 정말 그게 편견이었던 건지 아니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프레임이었구나. 나는 솔로 PD님이 말했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외모가 짱이다. 영수님이 연봉을 까도 여전히 상철님이랑 영철님이 인기가 제일 많을 것 같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되게 텐션 좋고 한데 너무 아줌마 같아요 리액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여워요, 근데. 그래서 이성적으로 좀 괜찮나요? 아니요? 사람 자체가 유쾌하고 네. 즐겁고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고 이런 건 맞는데 이성적 어필이 안 되는 리액션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뭐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본인은 좋아하세요?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나한테 그럼 좋겠죠 호응해주고 그러면. 근데 이제 이성적으로 어필이 안 되는 좀 잘 될 것 같은 사람이 안 보여요 아직은. 그리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형이 말했던 것 중에 나는 사귀면 맨날 봐야 된다. 매일 보는 게 싫으면은 결혼할 수 없다. 뭐 되게 논리적이었어요. 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해요. 저도 매일 보고 싶어요. 근데 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20기 영호님인가? 그분이 1일 1뽀뽀한다 그랬었어요. 네. 뭐 로맨티스트 뭐 사랑꾼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영수님이 이 얘기했을 때는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순자님이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네, 표정이 막 뭐? 맨날 어떻게 봐? 일단은 그러니까 맨날 보기 싫은 거야. 영수님을 맨날 만나기가 싫은 거지. 누구랑 잘 될지가 잘 안 보여요 사실. 저희 냉철한 시각 아닙니까? 네. 리액션으로 따졌을 때. 네. 직업들은 사실 뭐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뭐 능력 있고 특이했던 거는 광수님밖에 없지 않나. 네. 이번 화의 제일 반전? 반전이 아닌 게 반전인 게 아, 상식적으로는 의사여야 되는데 의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거였잖아요. 직업이 뭘까 궁금했는데 의사였어요. 결국에는 의사였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아는 분이 많을 텐데 원래 전공의들이 거의 최저시급도 못 받으면서 밤새서 일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이분이 병원을 때려친 다음에 근로법 위반이다라고 소송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인가 어떻게 막 다 받아냈대요 그 돈을. 법원에서 판결이 한 번 나면은 선례라고 하거든요. 선례가 한 번 남으면 비슷한 판결이 난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도 이제 소송하면 그만큼 받아간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그때부터 쓴대요. SM하고 동방신기 사건부터 이제 아이돌 표준 계약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엄청나신 분이었네요. 예,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쵸. 거기서 찍힐 거 아니에요. 그쪽 업계에서는 매장 당할 각오하고 총대 메고 한 건데 굉장히 뚝심 있고 아무나 못하는 강단 있는 사람이다. 강원도 인제 인구가 3만 명 네. 정도 되는데 동네 병원이 하나밖에 없대요. 네. 광수님이 하루에 환자가 100명 이상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썸님이 병원 잘 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부부싸움을 할 뻔했거든요. 전 전혀 납득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1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동네 병원이 그거 하나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네. 인프라라는 게 뭐냐면은 마트나 병원이나 뭐 주변에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 이제 위급할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느냐가 인프라거든요. 문화시설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동네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한 거겠어요. 네. 상상을 해보시면 거의 뭐 진짜 시골 중에 시골일 거 아니에요. 논밭만 있거나
저녁 되면은 불도 다 꺼지고 이럴 텐데 버스도 잘 안 다니고 막 그런 데일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안 살 거 아닙니까? 노인분들밖에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을 만날 기회도 없고 뭐 연봉이 4, 5억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뭐 하루에 환자를 100명을 본다는 게 힘든 거 아니겠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남아서 있다는 게 그게 대단한 거 아닌가. 아무나 못하는. 예, 납득하시는 거죠 지금은? 이게 바탕이고 병원 잘 되는데?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조금 병원 잘 되는 것보다는 힘든 게 좀 더 죄송합니다. 이게 또 주가 돼야 되지 않나. 사명감 있고 멋있는 분인데 이거랑 또 그 여자 만나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만나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것만으로. 광수님은 보면은 좀 대화가 좀 힘든 타입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고방식도 특이하시고 말도 좀 느리시고 재밌는 건 둘째치고 기본 대화가 조금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닌가. 다음 주에 남자가 이제 선택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 저는 이제 궁금해요. 광수님이 누굴 고를까? 마음에 드시는 분이 3명이 계시대요.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그 3명 있는 것도 되게 놀라웠잖아요. 네. 누구일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마치 광수님 같은 분은 뭐 차분하고 조용한 옥수님 좋아할 것 같아 하잖아요. 남자 다 똑같아요. 영자, 미경 이런 사람 좋아해요. 똑같아요. 보십시오 한번. 누구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숙님, 영숙, 영자. 되게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거야. 네. 자기만의 풋풋한 사랑을. 제가 봤을 때 상철님이 아직 큰 활약은 없거든요. 근데 상철님은 지금 이 자체도 좋은 것 같아요. 마이너스도 없고 자기소개하러 나왔을 때 비주얼이 여자분들이 외모만으로 찍을만 해요. 대기업 다니고 그 외국의 뭐 MBA 과정? 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본인이 누군가를 딱 마음을 찍으면 어지간하면 커플 돼서 나갈 것 같다. 조심스럽고 간 보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신중한 느낌. 그리고 영식님도 되게 화끈하고 남자답고 그래서 이게 좀 대비되는 느낌이고 아 맞다. 그리고 영호님 얘기를 해보죠. 영호님. 자기소개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말이 입이 트였어요. 막 지금부터 본 게임이지 막 이러면서 어떻게 보세요? 영호님도 한 분 이렇게 빠지면 직진하는 스타일 같아요. 예, 되게 겉으로는 서글서글해 보이는데 순둥순둥하고. 속으로는 강한 타입. 예고편에서 봤는데 걸어갈 때 똑같이 걸어가요. 그게 긴장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 걸음걸이. 예, 약간 뒤뚱뒤뚱 거리는 게 원래 그러신가 봐요. 아니면 씩씩하게 걸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게 본인 시그니처다. 영호님이 미경님이 마음에 들어. 그럼 난 영식님하고도 경쟁할 것 같아요. 그분은. 예, 은근히 남자다운 면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그림도 기대되지 않나요? 기대돼요.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호님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본인 1픽 영호님이. 네. 미경님이 좀 네. 나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영식이 형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살 연하시던데요? 표정 보니까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분. 그리고 영식님이 물어봤어요. 연하 괜찮냐고. 연하 괜찮냐? 그러니까 그분은 전혀 눈에 흔들림이 없더라고. 그냥 난 너야. only you. 25기 2화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낯솔 사계도 봤거든요. 솔직히 말할까요? 낯솔 사계가 더 재밌어요 지금. 식기 영식님이 너무 캐릭터가 세. 잠깐 얘기하면 그분은 변한 게 없던데요? 여전하시던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방송 보고 좀 반성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와 똑같아. 그 낯솔 사계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면 댓글에다가 피드백 해주세요. 저희가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